파트 2는 조인트, 파라메트릭 밸류와 포인트, 서브 시스템, 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조인트는 스타터 키트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조인트는 이름으로부터 직관적으로 의미를 알 수 있죠. 정확히는 컨스트레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디의 자유도를 구속하는 요소죠. 자유도를 제거한다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전 조인트, 레볼루트 조인트는 지축에 대한 회전을 제외한 모든 자유도를 구속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육자유도를 가진 바디에 회전 조인트를 달면 XY축에 대해서 회전하지도 않고 XYZ 방향으로 병진 운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축에 대해서 회전만 가능하죠. 결국 자유도는 1이 됩니다. 리커다인은 다양한 조인트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바디들의 자유도를 손쉽게 구속하여 전체 시스템을 쉽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리커다인과 같은 다물체 동력학 소프트웨어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조인트는 개념적으로는 바디에 연결되어 자유도를 구속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마커를 매개로 하여 바디와 연결됩니다. 이때 베이스 바디와 액션 바디 이렇게 두 개의 바디와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각각 베이스 마커, 액션 마커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액션과 베이스라는 개념은 뒤에서 살펴볼 힘과 접촉에서도 사용됩니다. 조인트로 인해 구속이 되면 결국 이로 인해 하중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디를 회전 조인트로 구속을 하게 되면 그 조인트가 달린 위치에 발력이 발생하죠. 이건 스타트 키트에서 살펴본 조인트들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직관적으로 조인트의 역할을 알 수 있죠. 픽스트는 육자유도를 모두 고정을 하고 레볼루트 조인트는 지축 방향 회전을 제외한 5개의 자유도를 구속합니다.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는 지축 방향 병진을 제외한 5개의 자유도를 구속하고요. 실린드리컬은 지축 방향 회전과 지축 방향 병진 이렇게 2개를 제외한 4개 자유도를 구속합니다. 스페리컬은 회전은 모두 자유롭고 X, Y, Z 병진을 모두 구속합니다. 그 외의 조인트들입니다. 플래너는 한 평면상의 병진 2개 자유도 그리고 하나의 회전 자유도만 프리합니다. 따라서 평면 위를 움직이는 바디를 모델링할 때 사용되죠. 스크류 조인트는 자유도 1개만 프리합니다. 한 바퀴를 돌면 나사처럼 그에 비례하여 병진으로 이동을 합니다. 실제 스크류 모델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유니버셜은 병진은 0, 회전 자유도 2인 조인트입니다. 이때 액션과 베이스가 90도를 유지하며 회전을 하게 됩니다. 컨스턴트 벨로시티는 액션 바디와 베이스 바디의 회전 속도를 동일하게 유지해주는 조인트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설명한 조인트들의 자유도와 구속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볼루트 조인트는 5개의 자유도가 구속이 되어 있고요. 회전 하나만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표를 보시는 것보다는 직접 리커다인으로 간단한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 이해에 좋습니다. 꼭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스템의 자유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리커다인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다 해줍니다. 시스템의 자유도는 바디 개수의 6을 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디 각각이 6개의 자유도를 가지니까요. 그런데 이때 조인트가 있으면 구속이 되죠. 그래서 조인트의 별로 각각의 구속하는 자유도의 수를 곱해서 이를 모두 더한 만큼을 빼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4절 링크에서는 바디가 3개이므로 6, 3, 18 그리고 회전 조인트 2개에 대해서 2 곱하기 5는 10 유니버설 조인트 1개에 대해서 4 스페리컬 조인트 하나에서 3 하면은 시스템의 자유도는 1이 됩니다. 조인트의 다이얼로그는 조인트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의 다이얼로그입니다. 커넥터 탭은 베이스 마커와 액션 마커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베이스 마커와 액션 마커의 이름, 위치, 자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베이스와 액션 마커는 동일한 위치 자세를 갖기 때문에 여기 있는 copy base to action 또는 copy action to base를 사용해서 손쉽게 위치 자세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 탭에서는 조인트 모션, 초기 조건, 마찰과 같은
것들을 적용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포스 디스플레이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난 후 애니메이션에서 반력을 표시해 줄지를 결정하는 옵션입니다. 조인트 모션 역시 스타터 키트에서 간단히 소개했는데요. 조인트의 강제 운동을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다음과 같이 4가지 조인트에 대해 모션을 정의할 수 있죠.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 레볼루트 조인트, 실린드리컬, PTCV. 모션의 타입은 총 3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션은 익스프레션을 이용하여 정의하게 됩니다. 익스프레션은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여기서도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리커다인에서 모션이나 힘 등을 정의할 때 사용되는 수식을 말합니다. 익스프레션을 잘 써야만 다양한 형태의 힘이나 동작을 표현할 수 있기에 익스프레션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펑션베이 기술 사이트에 참고 자료인 익스프레션 핸드북이 제공되고 이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익스프레션 다이얼로그 내에서 익스프레션 헬퍼라는 다이얼로그를 띄워 함수 정의, 예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술 팁이 기술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으니까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가지 모션의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모두 디스플레이스먼트 타입이고요. 첫 번째, 1번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100이라는 상수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이 시작되면 100에 해당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고서 정지를 하게 됩니다. 곧바로 100이라는 위치로 가게 되죠. 두 번째, 익스프레션을 타임 곱하기 100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0.1초일 때는 10, 0.5초일 때는 50, 그 다음에 1초일 땐 100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조금 복잡한데요. 결국 사인 함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5도에서 45도만큼 회전하게 한 모션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가 마이너스 45도에서 45도만큼 왔다 갔다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조인트에는 마찰을 정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 5가지 조인트에 대해 마찰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옵션이랑 슬라이딩 앤 스틱션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항상 슬라이딩 앤 스틱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찰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3가지 파라미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외의 파라미터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찰 계수는 원래 불연속 함수로 표현되지만 수치 해석을 위해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연속된 함수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3개의 파라미터가 정지 마찰 계수, 운동 마찰 계수, 그리고 우리말로는 좀 표현이 어려운 Absolute Threshold Velocity입니다. 이 Absolute Threshold Velocity는 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 바디 간의 상대 속도가 Absolute Threshold Velocity보다 작으면 정지 마찰 계수가 사용되고, 만약에 이 Absolute Threshold Velocity 1.5배보다 크면 운동 마찰 계수가, 그리고 그 사이에 있을 때는 그래프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개념적으로는 이렇다고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C모션은 바디에 직접 동작을 부여하는 조인트입니다. C모션 G는 6개의 C모션을 한꺼번에 만들어 그룹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저는 C모션 G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C모션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조인트 모션과 동일한 모션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상수 100, 이거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션, 이쪽은 마이너스 45도에서 45도만큼 회전하는 모션입니다. 온오프 조인트는 좀 재밌는 기능이기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개의 자유도 중에 원하는 자유도를 선택할 수 있는 조인트입니다. 특히 Include on Condition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구속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마치 조인트가 없는 것처럼 동작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시는 영상은 2초까지는 두 바디를 구속하다가 2초 이후에는 구속이 사라지도록 온오프 조인트를 사용한 예제입니다. 지금 2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2초가 딱 되면서
조인트가 사라지고 떨어져서 각각 움직이는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조인트들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조인트지만 여기에 있는 프리미티브 조인트는 수학적으로 정의된 조인트이기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인트인지는 한 번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앳포인트 조인트는 스페리컬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라인 조인트는 액션 마커가 베이스 마커의 지축 방향 위에 존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인트 조인트는 액션 마커가 베이스 마커의 XY 평면 위에 존재하는 조인트고요. 오리엔테이션 조인트는 자세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병진 운동만 허용되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모델링을 할 때 유용합니다. 패러렐 조인트는 액션 베이스 마커가 항상 평행하게 유지되어야 되고요. 퍼펜디큘러는 두 마커가 항상 수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90도로 꺾인 채로 움직이는 버킷이나 로봇 그립 등에 활용이 되고요. 디스턴스 조인트는 두 마커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끔 하는 조인트입니다. 프리미티브 조인트의 사용 예로 두 개의 레볼룻 조인트를 사용하는 대신에 스페리컬 조인트 하나 그리고 인라인 조인트 하나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레볼룻 조인트 두 개를 사용해도 사실 의미가 없이 하나만 사용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하나는 리던던트 컨스트레인트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문에 조인트를 두 개를 달아도 발력이 하나에서만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 프리미티브 조인트를 이용해서 스페리컬 조인트 하나, 인라인 조인트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 리던던트 컨스트레인트가 없기 때문에 두 위치에서 모두 발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워크샵 5번입니다. 조인트와 관련된 워크샵이므로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춰놓고 워크샵을 다 하시고 영상을 이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리커다인에서 많이 사용되는 파라메트릭 밸류와 파라메트릭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라메트릭 밸류와 파라메트릭 포인트를 잘 활용하면 모델링이 훨씬 편해지는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밸류는 줄여서 PV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이 값은 재활용을 위한 값으로 말 그대로 매개 변수로 사용되는 요소입니다. 서브 엔티티 요소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 PV1은 150이라고 정의한 후 이 PV1을 여러 가지 바디나 조인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PV1을 150에서 다른 값으로 변경하게 되면 일제히 여러 엔티티의 값이 한 번에 바뀌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설계 변수를 관리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파라메트릭 포인트는 PP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PV는 스칼라였다면 PP는 벡터입니다. 좌표를 정의하는 데 많이 사용되죠. 이 PP를 이용해서 하나의 포인트를 정의하고 이 포인트를 여러 엔티티에 사용한 다음에 이 PP를 변경을 하면 일괄적으로 여러 엔티티의 값들이 변경됩니다. 이 오른쪽 예를 보면 이 바디와 이 바디의 점을 동일하게 PP1으로 정의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PP를 바꾸면 두 바디의 위치가 동시에 변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PP2를 변경하면 동시에 변경이 됩니다. 이처럼 PP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바디들의 위치를 일괄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파라메트릭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리커다인 숙련자들은 수십, 수백 개의 PV, PP를 사용합니다. 자동차의 하드 포인트를 모델링하거나 또는 DOE, 옵티미제이션을 할 때 디자인 베리어블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또한 펑션 베이에서 제공하는 파라메트 디자이너라고 하는 툴을 사용할 때도 PV, PP가 사용됩니다. 일괄적으로 주요 파라미터를 엑셀로 수정하고 이를 통해 리커다인 모델을 수정하는 툴인데요. 결국 엑셀을 통해서 PV, PP를 한 번에 수정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워크샵 6번입니다. 파라메트릭 포인트를 사용한 모델링을 직접 해볼 수 있으니까요. 잠시 또 영상을 멈추고 워크샵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브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시스템은 모델링의 재활용성과 편의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구성 요소입니다.
맨 처음 리커다인을 실행했을 때 나오는 것도 하나의 서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리커다인에서는 그림처럼 모델이라고 하는 최상의 서브 시스템이 있고요. 이 안에 바디, 조인트, 폴스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서브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서브 시스템은 다시 바디, 조인트, 폴스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브 시스템 하위에 또 다른 서브 시스템을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각의 서브 시스템은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PV, PP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서브 시스템별로 따로따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든 서브 시스템은 RDSB라고 하는 확장자의 파일로 익스포트, 임포트를 함으로써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보여드릴 예제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는 총 3개의 서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서브 시스템 A, 서브 시스템 B, 서브 시스템 C인데요. 각 서브 시스템을 따로따로 만들고 합치는 것도 가능하고 서브 시스템 간의 조인트나 접촉을 정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은 3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된 모델입니다. 서브 시스템이나 한 엔티티를 선택하고 fit을 누르면 선택된 엔티티에 대해서만 fit이 작용하는데요. 이를 select fit이라고 합니다. 서브 시스템에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합니다. PV, PP도 각각 따로 있고요. 이 서브 시스템 내에도 각각의 바디, 조인트 등이 존재합니다. 서브 시스템 C에 들어가 봐도 마찬가지로 바디와 조인트가 존재하죠. 지금 보시는 것은 최상위에서 계산한 전체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모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하위 서브 시스템에 들어가면 해당 서브 시스템의 결과만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브 시스템 C의 결과 애니메이션이고요. 만약에 서로 다른 서브 시스템 간의 조인트 등을 연결을 할 때는 반드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야 서브 시스템 내부에 있는 엔티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lect List를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Select List라는 메뉴를 선택할 때 Shift를 누르고 띄었을 때와 누르지 않고 띄었을 때 표시되는 엔티티들이 다르죠. 이게 바로 서브 시스템 내의 엔티티까지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워크샵 7번입니다. 서브 시스템을 이용한 모델링을 직접 해볼 수 있으므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힘과 토크입니다. 바디에 힘이나 토크를 가해야 시스템이 동작을 하겠죠? 이때 사용하는 요소가 바로 이 힘 요소입니다. 조인트와 마찬가지로 베이스 마커와 액션 마커를 통해 바디와 연결이 되고요. 조인트는 기준이 되는 것을 베이스로 놓는다고 했었죠? 힘에서는 힘을 받게 되는 바디를 액션으로 놓는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커다인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힘 요소가 존재하고요. 스프링이라든지 엑시얼 포스, 트랜슬레이셔널 포스, 로테이셔널 스프링, 로테이셔널 엑시얼, 로테이셔널 포스 등이 존재합니다. 이 중 스프링은 실제 스프링 댐퍼의 특성에 맞게 표현을 한 힘 요소이고요. 그 외의 힘들은 대부분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과 토크를 정의할 때는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스타터 키트에서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액시얼 포스와 스프링, 로테이셔널 스프링의 동작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영상입니다. 스프링과 댐퍼는 기본적으로 스티프니스 코에피션트와 댐핑 코에피션트를 상수로 입력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소죠. 그래픽 페이지가 따로 제공이 돼서 스프링의 색깔이나 모양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스프링의 그래픽은 시뮬레이션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일 비선형 스프링 댐퍼를 모델링하고 싶을 때는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모델링하면 됩니다. 비선형 스프링을 모델링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서브 엔티티의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비선형 특성을 모델링을 합니다. 이때 X축은 델타, Y축은 스티프니스가 아닌 스티프니스에 의한 폴스라는 점에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에서 스티프니스 스플라인을 콤보에서 선택한 다음에 미리 만들어둔 스플라인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기술 팁이 기술 사이트에 존재하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힘 요소를 간단히 설명하면 엑시얼 포스는 하나의 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고요. 로테이셔널 포스는 하나의 축에 작용하는 토크, 트랜슬레이셔널 포스는 3개의 방향에 작용하는 힘, X, Y, Z를 각각 입력하게 되고요. 로테이셔널 포스는 X축, Y축, Z축에 해당하는 토크를 각각 입력하는 요소입니다. 트랜슬레이셔널 포스와 로테이셔널 포스는 레퍼런스 마커를 사용하여 방향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부싱은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 시스템에서 부품을 마운트,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요소입니다. 픽스드 조인트는 완전한 고정인데 반해서 부싱은 스티프니스 댐핑에 의한 컴플라이언스가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매트릭스 포스, 스크류 포스와 같은 육자유도에 대한 힘과 토크를 한 번에 정의하는 요소가 있고요. 이들은 주로 유저 서브루틴이나 베어링 힘을 모사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빔, 플레이트, 타이어와 같은 스페셜 포스도 존재합니다. 앞에서 트랜슬레이셔널 포스와 로테이셔널 포스는 레퍼런스 마커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방향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스크류 포스도 레퍼런스 마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X, Y, Z 축이 결정이 되고 그에 맞춰서 힘과 토크가 작용을 하게 되죠. 부싱은 스프링과 마찬가지로 넌리니어 특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에 스티프니스와 댐핑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 스프링과 마찬가지로 스플라인이라는 서브 엔티티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비선형 특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워크샵 8번입니다. 스프링 댐퍼를 이용한 모델로 스플라인을 이용한 비선형 특성을 모델링할 수 있는 예제이므로 잠시 멈춰두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비기너 키트와 관련된 내용 역시 이해가 잘 안 가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펑션베이 기술 사이트에 있는 포럼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